네, 안녕하세요. TDD with Python 스터디 4주차 스터디를 맡은 김타경입니다. 이번에는 그 교재 3, 4장을 공부를 하고 강의를 올리는데요. 주로 다루는 내용은 이 기능 테스트와 단위 테스트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기능 테스트라 하면 사용자 관점에서의 어플리케이션을 외부를 테스트하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사용자가 어떤 페이지에 들어가서 리스트에 항목을 추가하려고 하면 이 항목을 추가하는 행위가 가능한지에 대한 테스트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단위 테스트는 이제 그 내부에서 이제 프로그래머가 이제 사용자가 내용을 입력하면 페이지에 제대로 반영을 시키는가에 대한 코드를 검증하는 테스트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그림과 같이 기능이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어요. 제가 그 중에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사용자가 웹사이트에 접속을 하는 기능이 있어요. 그럼 이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내부에 여러 개의 단위 테스트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웹사이트에 접속을 하려면 일단 그 웹페이지가 존재해야 되겠죠? 그리고 views.py에 이 함수로 또 정의가 돼 있어야 요청에 대한 응답을 건네주겠죠. 그리고 요청에 대한 응답이 HTML 형식이어야지 웹 형태로 우리에게 보여지겠죠. 이런 내부 테스트들을 단위 테스트라고 하고요. 그러면 정리하자면 기능 테스트는 좀 더 보다 상위 레벨의 개발이라고 할 수 있고 단위 테스트들은 하위 레벨의 개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TDD 프로세스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테스트를 작성하고요. 테스트가 실패할 겁니다. 당연히. 실패하면은 이제 아래로 내려가서 그 실패한 코드가 돌아가는 최소한의 코드를 작성하고 다시 실행합니다. 만약에 또 실패하면 계속 반복하다가 성공하면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서 리팩터링 여부를 체크를 하는 겁니다. 근데 아까 저희가 말했듯이 기능 테스트와 단위 테스트가 따로 있다고 했죠. 그래서 이것을 좀 더 구조화해서 나타낸 그림이 이겁니다. 더블 루프 TDD라고 하는데요. 기능 테스트가 상위 레벨의 테스트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기능 테스트를 먼저 작성한 다음에 그 테스트 파일을 실행하면은 실패할 거예요. 근데 그 실패해서 이제 최소 코드를 작성해야 되는데 이 최소 코드를 작성하는 과정 내에 단위 테스트를 집어넣은 겁니다. 이건 아까 전에 있던 화면 그대로 가져온 거고요. 그래서 단위 테스트가 이제 다 통과한 다음에 올라와서 기능 테스트를 실행하면 통과하겠죠. 그 후에 이제 이 애플리케이션 단위에서 리팩토링이 필요하면 뭐 수행하면 됩니다. 오늘은 실습이 조금 길 거라 예상해서 이론은 여기까지 짧게 하고요. 이 과정의 순서에 따라 실습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실습 화면으로 넘어왔습니다. 보이시는 화면은 지난번 2주차 그 2주차 때 했던 부분과 똑같습니다. 다만 저는 이제 성우랑 다르게 주석만 좀 다르고요. 자, 한번 볼까요? 셋업은 이제 테스트 시작하기 전에 호출되는 함수죠. 그래서 크롬 브라우저로 들어가서 그 페이지를 열고요. 그리고 원하는 것을 찾지 못했을 때 이렇게 넉넉하게 3초 정도 기다려준다는 게 호출됩니다. 그리고 이제 teardown이라는 함수는 테스트가 이제 테스트 마지막에 호출된 함수예요. 그래서 만족하고 잠자리에 든다라는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서 이제 브라우저를 종료시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테스트 함수가 작성되어 있는데요. 앞에 테스트 언더바라고 시작하면은 이걸 테스트로 인식하고 실행한다고 말했던 게 지난번 스터디였습니다. 그래서 로컬호스트 8000번 들어가서 이 타이틀 브라우저의 타이틀이 투두를 포함하고 있는지 확인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게 통과하지 않으면 여기서 에러가 발생하겠죠? 근데 통과하면 이제 강제로 지금 실패 코드를 호출해서 종료를 시키도록 했습니다.
이거 한번 뭐 실행해 볼까요? 실행을 하면 이렇게 브라우저가 뜨고요. 네, 뭐 투두가 로컬호스트에서 발견되지 않았다. 지금 assert in 어딨지? 여기서 지금 에러가 발생했죠. 네, 일단은 이게 지난번 강의 내용이었고요. 저희는 이제 앱을 만들어 볼 거예요. 파이썬 장고에서는 이 코드를 앱으로 구조화해서 좀 더 관리를 편하게 하는데 주로 MTB 패턴을 사용합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뭐 머싸 중간 강의에도 나와 있으니까 그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고요. 앱을 바로 생성해 보겠습니다. 파이썬 manage.py start app list라는 앱을 생성해 볼게요. 근데 생성하면 되는데 사실 저는 미리 만들었어요. 리스트라는 앱을 미리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입력하시면 저절로 앱이 생성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다음과 같이 리스트 폴더가 생기는데요. 리스트 폴더 들어가면 뭐 마이그레이션 파일도 있고 폴더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파이썬 파일이 생깁니다. 근데 저희가 여기서 주로 사용할 파일은 이 단위 테스트를 위한 테스트 파일인데요. test.py 파일에서 이제 저희가 원하는 단위 테스트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 작성을 해 볼게요. 자, 스모크 테스트. 이거 교재에 나와 있는 테스트인데요. 그냥 한번 따라 해보겠습니다. 파라미터로. 자, 테스트 언더바로 시작해야 테스트로 인식하죠. 일단 의도적으로 실패하는 테스트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bad let's self assert equal. 자, 앞뒤 내용이 같은지 다른지 판단하는 함수입니다. 1 더하기 1과 3이 같은지 다른지 확인할 겁니다. 당연히 다르니까 에러가 나오겠죠. 자, 이거를 실행해 보면 python manage.py에서 그냥 테스트만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네, 결과 나왔죠? failed가 나왔고요. assertion 에러가 나왔습니다. 2는 3과 다르기 때문이죠. 이런 식으로 단위 테스트가 동작한다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장고의 이 구조를 사용할 건데요. 일반적으로는 어떤 식으로 진행되냐면 사용자가 특정 URL을 요청을 했을 때 그거에 대한 응답을 전달해 주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특정 URL에 대한 HTTP 요청을 받으면 이제 해당 요청을 받고 뷰에 존재하는 함수가 어떤 함수를 실행할 건지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해당 뷰 함수가 요청을 처리해서 HTTP 응답으로 반원하는 형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홈페이지를 호출하는 테스트 코드를 한번 작성해 볼 건데요. 자, 그 전에 임포트 할 게 있습니다. from 장고 urls. 이 부분은 교재랑 좀 달라요. 이게 교재는 옛날 버전이라서 import resolve. 일단은 이거 해주고요. 홈페이지 테스트를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테스트 케이스를 상속한다 라고 명시해 주고요. 테스트 언더바로 시작하는 테스트를 작성해 줍니다. root url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적어주겠습니다. 이렇게 루트 URL, 그러니까 홈페이지 URL이 홈페이지 뷰 내에 있는 함수를 이렇게 호출할 것이다 라는 테스트입니다. 자, 저희가 예를 들어 홈페이지는 이런 URL을 요청을 하겠죠, 일반적으로. 그런데 이제 이것을 이제 우리가 발견하고자 하는 그 함수니까 resolve. 자, 이런 식으로 적어줍니다. resolve는 장고 내부적으로 사용하는 함수고요. 이 해당 URL을 해석해서
이제 일치하는 뷰 함수를 찾아주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뷰에 홈이라는 함수가 있으면 이제 홈이란 이 found에 그 홈이라는 함수가 담기겠죠. 그래서 이제 테스트를 적을 건데요. 자, 우리가 요청한 그 이 found 값과 실제로 건너온 실제로 존재하는 그 홈페이지라는 함수가 같은지 검사를 할 겁니다. found 이렇게 이제 found 이 요청을 리졸브해서 그 함수를 가져온 겁니다. 이 홈페이지가 존재하면은 둘이 같다고 뜨겠죠. 존재하지 않으면 다를 거고요. 한번 그리고 우리가 홈페이지라는 것을 선언을 했으니까 자 여기서 list.views.py에 홈페이지가 있을 거라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당연히 실패하겠죠. 아직 이걸 홈페이지를 선언하지 않았으니까 실패할 거예요. 그래도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자, 당연히 failed가 떴고요. 인풋 에러가 떴습니다. 친절하게 나와있죠. 홈페이지라는 그 이름을 호출할 수 없습니다. 이 list.views에서 list.views에서는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홈페이지라는 함수를 삽입을 할 겁니다. 근데 함수로 삽입하기 전에 일단 그냥 홈페이지라는 변수로 그냥 한번 나타내보고 테스트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failed 됐고요. 이 부분은 이제 제가 아직 리졸버 404가 뜨는데 이 홈페이지로 이제 가는 이 URL도 저희가 등록을 하지 않아서 그래요. 이거는 어딨지? 테스트 파일. 자, 이 부분을 호출할 때 이거에 대한 URL이 정의가 돼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정의를 하지 않았죠 아직. 그래서 이 부분도 직접 정의를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url.py에 들어가면 여기에 이제 저희가 원하는 URL을 입력할 수 있어요. 그래서 홈페이지 URL을 등록해 줍시다. 기본적으로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면 local host 8000 대쉬 다음에 이 부분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우리는 이 첫 번째에 아무것도 적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디에 있는 건가? list.views.home 홈페이지에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름은 편하게 홈으로 입력하고 테스트를 실행해 보겠습니다. 그렇네요. 리스트도 인풋을 안 해줬죠 아직? from 그냥 input views.list 이렇게 하고 다시 테스트를 진행하면 네, module not found error views라는 모듈이 죄송합니다. 눈치가 빠르시군요. 네. 자, view must be a callable or 어쩌고 나오죠? 뷰가 현재 이 컬러블한 상태가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 호출을 하려면 이게 함수 형태로 호출을 해야 되는 함수 형태에 대한 요청을 보내고 함수를 호출해야 되는데 지금 뷰즈를 보면은 그냥 변수죠. 이것을 함수로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함수 형태로 만들어줄 겁니다. diff 홈페이지 이런 식으로요. 당장은 아무 코드를 적지 않겠습니다. 그냥 함수 형태로만 만들어주고 다시 테스트를 진행해보죠. 자, OK가 떴죠? 네, 저희가 요청을 보내서 함수한테 가서 이 해당 함수를 호출한 겁니다. 근데 패스니까 당연히 건너오는 것도 아무것도 없고 그냥 패스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첫 단위 테스트를 성공을 했습니다. 자, 이제는 아까 제가 장고 기능 설명드릴 때 HTTP 형태로 요청을 보내서 받는 것도 HTTP 형태로 응답을 받는다고 했죠.
그래서 HTTP 형식의 응답을 반환하는 함수를 만들 거예요. 일단 그 전에 테스트를 하나 더 만들어 주겠습니다. 일단 이 테스트는 통과한 테스트예요. 자, 이 홈페이지 URL이 홈페이지 함수를 호출하니까요. 두 번째 테스트를 진행하겠습니다. 페이지가 correct HTML 올바른 HTML을 반환하는가, 응답하는가에 대한 테스트입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요청을 기본적으로 HTTP 형태로 요청을 보내야 되니까 request라는 변수에 HTTP request를 호출해 줍니다. 근데 이것도 임포트를 해줘야 돼요, 사실. 앞에 장고 HTTP import HTTP request 이것을 임포트 해주고요. 이렇게 변수에 하나의 객체를 만들어서 할당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한 응답도 저희가 마련해 줍니다. 응답은 어떤 형식이냐면, 자, 홈페이지라는 함수를 호출해서 이 안에 이제 우리가 리퀘스트를 보낼 거 아니에요. 홈페이지 함수 내에 이 리퀘스트에 대한 응답을 이렇게 따로 저장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이게 올바른 HTML을 전달하는가, 그러니까 반환하는가에 대한 테스트니까 여기서 테스트 코드를 작성해 주겠습니다. 자, true. 자, 일반적으로 HTTP 형태로 응답이 오면은 HTML 뷰가 호출이 되어야 되는데 HTML은 어떤 형식으로 되어 있죠? 제일 위에 가장 상위에 HTML 태그가 있고 그 다음에 가장 끝에 뭐 그 끝나는 태그가 또 있겠죠. 이렇게 쌍으로. 그래서 이 건너온 응답의 리스폰스에 컨텐트가 있을 거예요. 건너온 응답 덩어리예요. 이것이 starts with 그리고 HTML 이것으로 시작하느냐, 뭐 시작하면은 true고 시작하지 않으면 false겠죠. 근데 미리 말해둘 것은 이 response.content가 스트링 형태가 아니고 바이트 바이트 코드로 이루어진 그냥 하나의 데이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 B라는 알파벳을 추가함으로써 이것을 이제 올바르게 해석할 수 있도록 선언을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자, 우리가 기능 테스트를 보면은 자, 여기 웹페이지 타이틀이 헤더는 나중에 생각하고요. 타이틀이 to do를 표시하고 있다는 기능 테스트가 있죠. 그래서 사실 이 단위 테스트에도 그 상위 기능 테스트에 대한 검증을 한 번 더 해줄 겁니다. 자, assert to do를 포함하고 있는지니까 자, to do. 근데 자, 여기서는 타이틀이 to do 이렇게 적어주겠습니다. 자, 타이틀에서 이 to do가 포함되어 있는지에 대한 테스트입니다. 이거 역시 앞에 바이트 코드라는 것을 명시해 주고요. 어디서 찾을 것인지 response, content 여기서 이것이 존재하는지 검증을 할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HTML 태그가 있으면 끝나는 태그도 있겠죠? 똑같이 컨텐트 이번엔 끝나냐 이걸로 하여튼 자 이렇게 끝나는지에 대한 테스트를 작성을 했습니다. 자 한번 테스트를 돌려볼까요? 네, 실패했고요. 타입 에러가 떴습니다. 이 홈페이지라는 함수는 원래 아규멘트가 없어요. 근데 하나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코드를 보시면 어디 있지? 뷰즈 함수 홈페이지에는
이게 전달되는 인자값이 없죠? 없다고 지금 나와 있는데 제가 테스트에서는 이 리퀘스트에 대한 리스폰스를 받아오기 위해서 이 리퀘스트를 안에다가 집어 넣어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수정을 해야 돼요. 이 테스트 코드에 대한 것을. 자, 리퀘스트가 필요하니까 최소한의 코드만 작성해 봅시다. 이 views.py에 리퀘스트를 추가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문제는 없겠죠. 이거에 대한 에러는 뜨지 않을 거예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이번에는 어떻게 될까요? 아까 전에 에러는 일단 통과했어요. 다음 에러가 떴습니다. Non type object has no attribute content. 자, 이 컨텐트는 어디에 있는 거죠? 테스트 파일에 있는 리스폰스가 있죠. 이게 지금 non type이라서 컨텐트라는 특성이 없다는 거예요. 왜 non type일까요? 우리는 응답을 주지 않았어요. 그냥 패스로 선언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응답을 반환하는 코드를, 최소한의 코드를 작성할 겁니다. 자, return. 자, 그 전에 응답에 대한 것을 인풋을 해줄 거예요. 자, HTTP 리스폰스를 임포트 하고요. 이걸 그대로 반환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non 타입이 아니고 이 HTTP 리스폰스 타입이기 때문에 컨텐트라는 어트리뷰트는 가지고 있을 거예요. 자, 실행해 보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assertion 에러가 떴네요. false is not true. 자, 어디에 있는 assertion 에러일까요? 자, 이 첫 번째 이 줄이죠. 자, 이게 false가 떴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 응답이 HTML 태그로 시작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줘야겠어요? 최소한의 코드를 작성하려면 HTML 태그로 시작하는 함수를 만들어줘야겠죠. 그래서 뷰즈에 또 최소한의 코드를 작성해 줍니다. 이 책에서 항상 강조하는 게 최소한의 코드만을 추가해서 이렇게 디테일하게 작게 넘어가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자, 이런 응답을 반환할 거예요. 그리고 조금 더 가자면 타이틀까지 적어봅시다. to list 이런 식으로. 자, 여기까지 일단 작성하고